노인 인구가 늘면서 노인 복지와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각종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이 마련되고 정책적으로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지역사회가 같이 살아가기 위한 다양한 정책 사례들을 연속 보도할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동행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5년 전부터 신장 질환을 앓고 있는 김모 할머니. 오늘 또 병원에서 투석을 받기 위해 식사를 한 뒤 외출 준비를 합니다. 한 차례 투석을 위해 오가는 시간까지 포함해 6시간가량 소요되는데 일주일에 3차례나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치료 일정이 정해져 있어 미룰 수도 없는 데다 고동까지 불편해 비가 오면 비를 맞고 찌는 듯한 더위에도 길을 나서야 합니다. 치료보다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병원에 가는 일이 더 힘듭니다. 택시 부르러 갔어요. 내 혼자서. 올 때는 눈이 어둡고 잘 안 보여가지고 차 오는 것마저 물어봐요. 기사 아저씨한테. 그 약을 먹기네. 기구 연방 없어가지고 막 갈 때는 사살 헤맨다 아닙니까. 최근 6개월 전부터는 이런 불편함은 사라졌습니다. 병원 동행 서비스를 받고 난 후부터입니다. 집을 나서면서부터 요양보호사의 보살핌이 시작됩니다. 문 앞에서 차량까지 보호사의 부축을 받습니다. 이전 힘들기만 했던 병원 가는 길이 이젠 이야기도 나누고 세상을 구경하는 시간입니다. 어머니 식사하셨어요? 예. 좀 많이 드시지. 오늘 날씨가 더워서 좀 식사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힘이 나지. 배고파 지금 뭐 먹고래. 뭐 마시면. 투석할 동안에는 그 안에서 뭐를 뭐 먹고래. 병원 도착 이후에도 동행 서비스는 이어집니다. 요양보호사가 접수부터 치료실까지 동행합니다. 또 치료가 끝나면 집으로 돌아갈 때도 같은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뭐 술지에 대보 주고 데리고 가니까 좀 술지에 내 혼자서 덩그리 가는 것 같나. 그 입구 들어가서까지 그걸 도와줄 거랍니다. 부산 진구에 병원 동행 서비스가 도입된 건 지난해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에 선정되면서부터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위주의 기존 복지 서비스와 달리 소득과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하면 이용 가능합니다. 지역 자활사업단에서 병원 동행 서비스 팀을 꾸렸고 올해 6월까지 600회 가까이 출동했습니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혜택을 받는 어르신이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전 20개 동의 전 어르신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해서 어르신들이 병원이나 요양병원에 입소하지 않고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홀로 가구가 늘어나는 요즘 촘촘하고 세심한 복지가 노년의 어르신들의 일상과 삶의 터전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대한 정책을 짚어보는 기획 보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병원 동행 서비스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병원에도 가기 힘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이런 분들을 위해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가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김한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 의사가 뇌졸중과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맥을 짚습니다. 몸 상태를 꼼꼼히 살핀 뒤 시침을 합니다. 치료가 이루어지는 곳은 병원이 아닌 환자가 살고 있는 주택. 거동이 불편해 병원에 갈 수 없는 환자들을 위해 시행된 방문 진료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지역의 의료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부산 진구와 지역 한의사협회가 힘을 모으면서 지난해부터 시작됐습니다.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거동이 어려운 주민들이 대상입니다. 김 할머니가 방문 진료 서비스를 받기 시작한 건 6개월가량. 가족들도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이제 그 침을 맞으니까 그 발을 움직이는 게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조금 이것이 나아지면 서로
둘이 나가서 걷기도 하고 어디 여행도 하고 싶고. 이 방문 진료에는 지역의 7개 한방병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4명이 연간 200회, 올해 상반기에만 27명이 140번의 무료 방문 치료를 받았습니다. 한의사 한 명당 평균 5명 내외의 환자를 담당하고 있는데 단순 치료를 넘어 주치의 역할까지 맡습니다. 증상이 심하신 분들은 더 증상이 심해지지 않도록 저희가 치료를 통해서 막고 있고, 또 혹시나 너무 심한 질환 같은 경우는 큰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몸이 아픈 가족을 돌보며 홀로 모든 것을 감내해야 했던 남편. 이제는 혼자가 아닌 누군가 함께한다는 생각에 든든합니다. 어디 알려지 않고 이렇게 그냥 앉아서 지역사회 구청이나 이런 데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해주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대한 정책을 짚어보는 기획 보도 3번째 시간입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들은 식사를 챙겨 먹는 것마저 어려움을 겪습니다. 네, 대충 때우는 식사가 아닌 건강까지 챙기는 그 현장을 김한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봉사자들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반갑게 맞이하는 어르신. 곧바로 식사 준비를 합니다. 온마을 사랑채에서 배달된 도시락입니다. 이날의 메뉴는 오징어 볶음과 나물, 고기 완자 등 반찬 6가지. 함께 배달된 따뜻한 밥과 국을 뜨니 마음까지 따뜻해집니다. 전에는 밥 해먹기가 힘들었는데 지금은 밥도 안 하고 따뜻한 밥을 갖다 주니까는 지금 내 입에 딱 맞고 맛있습니다. 올해 89살의 어르신도 도시락 서비스를 이용한 지 벌써 1년가량 됐습니다. 끼니 때만 되면 꼬박꼬박 음식을 만들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지면서 노년의 삶이 즐거워졌습니다. 철이 너무 좋았어요. 즐거워요. 여기 갖다 주기 먹고. 예전에는 막 김치 한 가지 내가 찍어 먹고 된장 한 가지 찍어 먹고. 도시락 배달은 자원봉사자와 희망 근로자들이 담당합니다. 매일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말상대도 해드리고 가벼운 집안일까지 도와줍니다. 높은 곳에 있어가지고 못 꺼내시는 것들, 그리고 뭐 가끔씩 이렇게 글을 모르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 좀 읽어달라고 얘기하시면 그런 것도 읽어드리고. 부산 진구 온마을 사랑채가 문을 연 건 지난해 7월부터입니다.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식사 제공을 위해 구청이 동의과학대학 산학협력단과 함께 구축한 겁니다. 이곳에서 제공되는 도시락에는 어르신들의 이름과 함께 맵지 않게, 가공육 불가 등의 메모가 끼워져 있습니다. 사전 조사를 통해 어르신들의 입맛과 건강 등을 고려한 맞춤형 식단입니다. 또 식사를 제공받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영양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식단을 꾸리는 데 이용합니다.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가 어느 정도 좋아지고 있는지 분기별로 어르신들의 영양 상태, 빈도, 그다음에 혈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온마을 사랑채를 이용하는 어르신은 150여 명. 월 본인 부담금 4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만 내면 매달 24차례의 식사와 간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1인 가구가 늘고 이웃과의 교류도 갈수록 줄어드는 요즘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이 적지 않을 텐데요. 이런 고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마을 공동체나 조합을 결성하는 사례가 잇따라 생기고 있습니다. 옛날 농사철 품앗이나 동네 빨래터 같은 풍경이 펼쳐지는 곳으로 김한식 기자가 안내합니다. 따끈한 어묵국과 버섯볶음을 그릇에 담습니다. 오늘은 일주일에 한 번 지역 어르신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는 날입니다. 음식 조리는 물론 배달까지 사회적 기업 조합원이 담당하는데 모두 지역 주민들입니다. 반찬과 도시락을 판매하는 이 사회적 기업에는 30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했습니다. 지역 사회를 위한 봉사는 물론 적지만 돈까지 벌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도시락 판매랑 김치 판매를 하고 있고 어르신들이 돌아가면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수익을 좀 가져가시는 형태입니다. 인근의 또 다른 마을. 주민들이 함께 음식을 만들고 한 식탁에서 식사를 합니다.
도심에서는 보기 힘든 낯선 풍경입니다. 고구마 쫄고리 그거 여기다가 얹어가 말릴까? 여기가 햇빛이 더 많이 들지? 건조기 말라라. 아 맞다 건조기에. 아침에 지금 했는데. 생거 까먹고 봐라. 반찬이라고 해봐야 고구마 줄기 무침과 김치, 시래기찜이 전부인 단촐한 식탁. 하지만 밥을 먹는 내내 주민들의 얼굴에선 웃음이 그치지 않습니다.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 자체가 즐겁기 때문입니다. 있으면은 뭐 점심은 아예 안 먹는 게고 안 먹기에 아침 저녁 할 수 있어 쪼개서 먹고 여도 온나 니도 온나 나도 온나 이래 해가지고 항상 밥 먹을 때는 많이 먹습니다. 이래 모여갖고. 이처럼 주민들의 삶이 즐겁게 변한 건 마을 공동 빨래방이 생기면서부터입니다. 관리를 전담하는 사람은 1년 간격으로 주민투표를 통해 뽑습니다. 빨래를 할 때마다 3,000원을 지불하는데 수익금은 건물 관리비로 사용됩니다. 그 옛날 빨래터처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옛날에 시집 살았던 얘기도 하고 뭐 좋은 얘기 나쁜 얘기 뭐 모이 앉아가 하고 남편 욕도 하고 이래저래 뭐 노는 거지 뭐. 하루하루 시간이 잘 가고 좋아요. 주민들이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 활동하고 함께 얼굴을 맞대고 살아가면서 사라져가던 마을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네, 영상 함께 보고 오셨는데요. 각박한 현대사회에서도 저렇게 따뜻한 공동체가 있다는 거 보니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인간적 교류가 더 힘들어지는 요즘 함께 모여서 밥도 먹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오조 아나운서는 오피스텔에 살고 있나요? 네, 오피스텔에 살고 있죠. 그러면 더 모르겠군요. 요즘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옆집에 아래 윗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릴 때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이웃 간의 교류가 없어지는 것 같긴 합니다. 거기다 혼자 사는 분들도 많은데요. 근데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이웃 간의 교류가 줄어들면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사회 문제, 바로 고독사입니다. 이 고독사를 막기 위해 색다른 도전도 시도되고 있는데요. 바로 부산 진구의 이음하우스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한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음식 만들기에 분주한 거실. 잘게 썬 감자와 양파를 프라이팬에 넣고 볶자 맛있게 익어갑니다. 오늘은 한 달에 한 번 이음하우스에 사는 어르신들이 모여 함께 음식을 만드는 날입니다. 여럿이 하니까 재미있어요. 요리도 서로 보고 배우고 느끼고 하는 게 얼마나 좋은데요. 이음하우스는 지난해 11월 부산 진구 계금동에 문을 열었습니다. 쉬거나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은 따로 있지만 거실과 주방 등은 입주자들이 함께 사용하며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입주 대상은 심사를 거쳐 선정되는데 말 그대로 입을 옷만 가지고 오면 됩니다. 냉장고도 크고 목욕탕도 크고 방도 크고 그래가지고 손수 받아놓는 것도 좀 다 시설이 다 돼 있더라고. 어르신들이 이음하우스에 입주한 건 1년 남짓. 첫 만남은 서먹했지만 함께 살면서 때로는 친구, 때로는 형 동생이 돼 서로를 챙깁니다. 같이 있으면 그것도 내가 대화하는 거 좋죠. 같이 있으면 오늘 내일 또 모인다 아닙니까? 그러면서 내가 그동안에 무슨 이야기도 나누고 이러니까 그런 게 대해서 좋지. 옥상에는 어르신들이 돌보는 작은 텃밭도 있습니다. 텃밭에는 상추와 고구마, 토마토 등이 탐스럽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수확한 농작물은 언제나 공평하게 나눠 먹습니다. 뿌듯하네. 뭐 시부가 이리 따가 먹으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같이 나눠 먹어야지. 부산 진구에는 현재 이음하우스와 같은 형태의 주택 80여 채가 건립되거나 계획 중입니다. 외롭게 홀로 살아오다 이음하우스를 통해 인연을 맺은 어르신들. 내가 아닌 우리가 됐고 이제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는 친근한 가족이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부산 최초의 통합 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연속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통합 돌봄의 시작과 과정 그리고 미래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부산 진구는 2021년 7월에 이미 노인 인구가 20%를 넘어서면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노인에 대한 서비스들은 있었는데 대부분 이제 개별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됐는데요. 말 그대로 이제 어르신들에 대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이제 돌봄 서비스가 들어간다는 것이고요. 제일 중요한 건 요즘 어르신들이 이제 나이가 드셔서 몸이 불편하시거나 이러면 시설에 많이 이용하시거나 들어가시게 되는데 제일 어르신들이 원하신 거는 본인이 살던 집에서 마지막 삶을 정리하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크세요. 이 욕구를 실현시켜 드리고 본인이 살던 곳에서 주거와 그다음에 영양과 그다음에 건강 관리를 받으면서 마지막 삶을 마치고 싶어하는 그 욕구를 저희들이 충족시켜 드리기 위한 통합 서비스를 시행한다는 것이 이 통합 돌봄 서비스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일 중요한 게 아무래도 쾌적한 곳에서 주거하시는 것, 그리고, 어르신들의 가장 큰 문제는 건강관리를 제대로 잘 받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건강관리의 한 부분 중에서 특히 제대로 영양 잡힌 식사를 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제일 핵심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거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어르신들이 혼자 사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집이 어르신들이 살기 편한 집으로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 수리를 해드린다든지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집으로 수리해드리는 서비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의료와 관련해서는 사전에 본인의 영양 건강 상태에 맞게끔 건강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는 그 품목이 거의 한 39가지 정도 됩니다. 의료 서비스의 품목이. 그다음 영양과 관련해서는 어르신들이 대부분 이제 그냥 식사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본인의 건강 상태에 맞는 식사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들은 앞으로 더 확대될 거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통합돌봄 사업은 사실 이제 관 주도만으로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민과 관, 그리고 또, 경제계, 그리고 학계, 까지 다 포괄해서 거버넌스로 이 사업을 진행했는데, 서비스를 받는 어르신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서로 조율하고 협력하는데, 가장 어렵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것을 위한 일종의 시험대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운영하는 과정, 진행하는 과정에 다 함께 이 사업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각각의 기관들이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참여의식도 높아지고 그리고 책임의식도 높아지고 그리고 말 그대로 어르신들에게 맞춘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서비스를 받는 사람 중심의 어떤 서비스들이 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식사 영양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은 당뇨나 고혈압으로 약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영양 잡힌 식사를 통해서 1년 정도 이 식사를 하고 난 이후에는 건강 상태가 호전되는 경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증인 경우에 어르신들은 식사 관리만 제대로 잘 되어도 이게 건강 관리가 잘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결국 통합돌봄 서비스의 효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 같으면 이제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이제 이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 사업은 이제 말 그대로 선도 사업입니다. 부산진구가 먼저 선도하고 이것을 좋은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이제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사업이 끝났다고 해서 예산 투입이나 이런 것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어르신들의 어떤 주거 서비스나 영양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비즈니스 모델까지도 함께 염두에 두고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앞으로 더 확대되고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부산진구가 잘 관리하고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진구에 살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사실 수 있도록 저희가 기존의 서비스 외에도 더 많은 서비스와 혜택을 통해서 부산진구의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돌보고 함께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